자, 오늘은 증권사와 은행에 현금과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총 7가지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7가지 상품들은 은행의 예금 이자보다는 더 많은 이자율을 주기 때문에 은행 이자만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증권사 상품들, 확실히 은행보다는 증권사 상품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증권사 상품들 중에서도 원화와 달러 관리하는 방법까지 챙겨드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원화, 우리나라 돈 관리하는 4가지 상품입니다. RP, MMF, 발행어음, CMA 통장, 이렇게 4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각 영상들에서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렸으니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고요. 달러와 같은 경우도 RP와 발행어음으로 이 2가지로 관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파킹 통장이 그나마 떠오르는 신성으로 이자율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있으실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와 MMF는 수익률이 또이또이합니다. 거의 대한민국 기준금리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RP나 MMF의 수익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MMF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 전 세계적으로 1,000조 원 이상 몰린 상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는 발행어음이 있는데 이 발행어음은 RP나 MMF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MA 통장은 이 3가지 증권사의 상품을 증권사에서 대신 위탁해서 투자해주는 그런 위탁 계좌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관리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소폭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편의성을 가져간다, 편의성 대신에 수익률을 조금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파킹 통장보다는 이자율이 높다. 그러니까 증권사 이 4가지 상품들이 은행보다는 이자율이 높다. 요래서 제가 이 현금관리 시리즈를 기획한 것도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은행에만 넣어두기 때문에, 또 부자들은 이미 이 4가지 상품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사는 서민분들은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기획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순위로 매겨보자면은 발행어음이 단언컨대 가장 수익률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RP와 MMF, 그 다음에는 CMA 통장, 그리고 파킹 통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금융사별로 어떤 증권사의 RP가 어떤 증권사의 발행어음보다 수익률이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돌입하실 때는 직접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 보시고 예치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수익률 비교 영상 역시 이 김잔잔이 추후에 다룰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다음으로는 예치 방법입니다. 수시형과 만기형으로 나뉘는데요. 수시형은 언제든지 넣었다 빼도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기형은 만기 약정을 걸어놓고 그 이전에 해지하면 중도 해지의 페널티가 약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 이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RP형은 수시형과 만기형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MF는 수시형으로만 만들 수 있고요. 발행어음은 역시 수시형과 만기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만기형이 돈이 묶이는 만큼 수시형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겠죠. 이 만기형도 만기 설정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은행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 아니면 좀 괜찮은 곳이면은 뭐 한 달 단위까지도 제공을 하는 예금들이 있습니다만, 이 발행어음이나 RP 같은 경우는 하루 단위로도 만기를 만들 수 있고 7일, 60일, 30일 이런 단위로 엄청 자유롭게 만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시점까지만 맡겨 놓는다든가, 주택 구입을 언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맡겨두고 싶다, 이런 스케줄 관리를 하는데 이런 RP나 발행어음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중도에 해지한다고 한들 이율이 50%만 깎이거든요.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못 채우면은 얄짤없이 이자율이 거의 1%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RP나 발행어음은 절반으로 깎여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율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 만기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 그냥
그냥 이 증권사 상품들이 너무 메리트가 있다. 계속 강조 또 강조 드리고 싶고요. CMA 통장은 수시 입출금 통장을 표방하여 만든 통장인 만큼 수시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달러 RP나 발행어음 역시 원화와 동일하게 수시형 만기형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파킹 통장은 분류 자체가 보통 예금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좀 새롭게 알짜알짜하게 나타난 통장이다 라는 측면에서 예치 방법은 당연히 수시형이다. 그래서 또 가장 궁금해하실 활용법까지 이 김잔잔이 친절하게 짚어드리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RP와 같은 경우는 가장 노멀하고 베이직하게 목돈을 파킹할 수 있는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MF는 연금저축펀드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세 계좌이자 연금 계좌죠. 이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도 이어서 다뤄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상품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했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 MMF만 유일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단 현찰이라도 담아두면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찰이라도 집어넣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찰만 집어넣으면 완전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MMF라도 넣어놔서 최소한의 인플레이션율은 방어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발행어음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 가지 금융사 상품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했죠. 그런데 초대형 IB들, 초대형 증권사들만 이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RP보다 발행어음에 투자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CMA 통장 같은 경우는 아니 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좀 편한 거 없어? 난 복잡한 거 싫어, 돈만 넣었다 뺐다 하게 해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분들, 자녀분들께 CMA 통장 하나만 만들어줘라 하고 하시고 요 계좌에 그냥 통장 관리하시듯 쓰시면 좋고요. 특히 이게 훌륭한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일일 이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복리를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음이 있다. 그리고 달러 RP나 발행어음과 같은 경우는 달러 파킹 하실 때, 특히 은행의 달러 예금과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형편없거든요. 거즘 우리가 은행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달러를 맡겨놓는다,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다녀오셔서 달러 남으신 게 있다거나 미국 주식 하면서 예수금으로 달러 가지고 계신 거 달러 RP나 발행어음에 넣으셔서 최대한 잠자는 돈 없이 돈을 영끌해서 굴리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의 파킹 통장은 가장 이자율이 낮지만 그래도 넣어놓은 이유는 그래도 은행권에서는 가장 베스트인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나는 증권사 상품에 좀 넣기 애매하다 하신 분들께는 이 파킹 통장이라도 꼭 추천드리고 싶다,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3% 이자를 줍니다 하고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다뤘고요. 특히 전 이 파킹 통장이 마음에 드는 건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의성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CMA 통장과 파킹 통장은 같은 수시형이라 입출금이 자유롭고 그래서 둘 다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어서 경쟁 상품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한 영상 제가 또 따로 올려놨으니 그 영상 참조하시면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 6가지 증권사 상품들은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에 적용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안 돼서 좀 걱정이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해서 예금자 보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마음 편하게 시원하게 증권사 상품에 맡기시길 권유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보기 좋게 앞서 만든 표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하시고 캡처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공유하실 때는 꼭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중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남겨주셨어요. 솔직히 영상 유용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김잔잔님은 현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이런 화려한 금융상품들을 섞어서 어떻게 실생활에서 실제로 현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가장 수익률이 좋은 발행어음에만 몰빵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수익률, 효율을 따지면서도 너무 골치 아프지 않게 적당히 밸런스 있게 맞춘 김잔잔만의 현금 관리 비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주 뿌듯하고 기분 좋게 빠르게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잔잔이었습니다.